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다시 한번 틀을 잡아줄 테니까 아까 막 조장드렸던 핵심을 제가 풀어놔야 될 것들을 아주 쉽게 쫙 풀어놨어요.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많은 게 올라가 있다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틀을 잡아줄게요. 사실 이번 시간에 해부학실에서 영국 해부학 영상을 틀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카데바 진짜 영국에서 스튜디오에서 찍은 해부학 영상이 있거든요. 바로 카데바가 피 빼고 그러니까 냉동 안 한 카데바 바로 와서 해부학 영상을 좀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확 질리게 만들까 확 하게 할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았었는데 그냥 제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제가 이 길을 걸었은 지가 들어온 게 사실 20살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내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서 꽤 오래됐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책도 써보고 또 이 길만 팠으니까 이 길을 외에는 딴 거를 할 수가 없이 이것만 파다 보니까 이쪽 길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도 알았고 또 하나는 100억 샵을 12년 동안 하면서 여기를 거쳐갔던 수천 명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았고 지금 이제 매니아들도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저를 뚜렷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알려질 만큼 알아요. 자, 횡령마부터 갑니다. 횡령마. 자,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5분을 목을 풀겠다라고 했던 말이 제 강의에 나와요. 나에게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45분을 목을 풀겠습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어느 나무꾼에게 도끼를 줬어. 나무꾼 두 사람한테. 그다음에 큰 나무 하나 놓고 자, 이 나무를 1시간 안에 베라. 만약에 나무를 다 쓰러뜨리지 못하면 네 목을 자를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은 도끼를 주자마자 막 나무를 잘라. 근데 무딘 도끼를 안 잘려. 근데 한 사람은 45분 동안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탁탁 해서 나무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객 관리의 케어가 주어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 교수는 고객을 케어할 때 최소한 2시간을 해야지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꼭 그러죠. 우리가 케어가 60분 관리, 90분 관리, 120분 관리 대부분이 이렇잖아요. 경락이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려요. 우리가 정경 12경맥에 12개의 경락이 한 바퀴 12개를 돌아가는데 30분이 걸려. 얘가 24시간 동안에 경락이 돌아가는 시간이 돌아서 총 하루에 50번이 돌아요. 유주가. 경락이. 그러면 내가 폐경락에서 시작해서 간경락에서 끝나서 다시 폐경락으로 돌아오는 이게 30분 걸리기 때문에 최소 관리 시간이 30분이에요. 저희가 봉사활동 가게 되면 제가 조장들한테 우리 멤버들한테 30분만 하라고 그래요. 30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왜?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1시간 반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30분 단위를 끊어야 되는 게 경락을 한 바퀴 돌리는 시간만큼 할 건지 2바퀴를 돌릴 것인지 3바퀴를 돌릴 것인지 4바퀴를 돌릴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케어는 4바퀴 돌려야 돼요. 진짜 케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고객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고객층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있는 고객들이 주로 오죠. 저 관리비 얼마 받는지 알아요? 2시간에 150이에요. 지금 저 잡아놓은 게 원래는 1시간이었었어. 근데 자꾸 저게 이질감이 느낀다 그래가지고 50분에 50만원 60분 넘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교수님 돈이 안 맞아요. 50분에 50만원이면 2시간에 150 받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이라고. 50분마다 경락 그 한 바퀴 좀 못 가는 거 대신 한 2시 거의 1시간 해주거든요. 1시간에 50만원 받았어. 경락 2바퀴죠.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하실 수 있을 만큼 해주면 좋겠어요. 네,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락이 4바퀴 돌 만큼 케어해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페인트 칠도요. 한 번 하면 효과 안 나요. 마르고 더 칠하고 한 3번 4번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거기에 딱 뽀대가 나려면 수기도 경락의 유주가 4바퀴는 돌아야지 효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바퀴 도는 2시간이 하나의 케이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뭣도 모르면 아유 저기는 1시간에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인데 이렇게 따지는 고객을 대할 것이냐. 원장님 믿어요. 저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관리 좀 해주세요. 좋아지게 해주세요.
원장님은 그럼 저 몇 시간 정도 해야 좋아져요? 근데 2시간 사이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2시간에 얼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이 끝나지는 거지. 돈이 얼마인데요? 미리 저 써놔요. 그리고 또 하도 요즘 와서 교수님 저 좀 키워주세요. 아예 써놨어. 6개월 과정 저한테 전수 받으려면 3천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아예. 이런 교육을 받기 싫고 그냥 교수님 거 옆에서 다 전수 받고 싶대. 그래서 내가 하도 와서 보시라고. 고객도 와서 물어봐요. 얼마인데요? 보시라고. 그냥 오면 일부러 고객들을 그게 돈 요금표 앞에 앉아서 그냥 앞에 앉아서 얘기해 그냥 이렇게 돈 보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아 오늘 그냥 들려봤어요 하고 간 사람 있어요. 거기서 그거 상관없이 하겠어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눕히면 어디부터 가요? 눕혀놓으면 사람 누웠어요. 눕혀놓고 어디부터 봐? 일단은 배도 한번 호흡하는 거 한번 봐요. 1번 호흡이 원활하고 있는지 보죠. 두 번째 발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있는지 봐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자세도 봐요. 그래서 이게 이 복식호흡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복식호흡에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러지 않아도 모든 몸 안의 에너지는 잘 돌아.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누워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해. 똑같아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젖병 한 통을 먹기 위해서 온몸의 머리카락 힘까지 다 써요. 왜? 내장기들의 기력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이는 그 젖병 한 병 먹으려고 온몸의 기운을 쓰어서 먹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시간 쓰러지죠. 그냥 죽지 거의.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애가 막 젖 먹고 쓰러져 자. 또 엄마는 다시 재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눈 떠. 다시 줘. 또 죽어라 먹고 또 쓰러져. 그죠? 근데 나이 들면 똑같아. 밥 수저 딱 넣으면 쓰러져야 돼. 왜? 자야 돼. 근데 젊을 때는 어때요? 밥을 먹어도 그들이 안 쓰러지죠. 그때 아까 횡격막이라는 곳은 굳이 의도적으로 나이가 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누우면 의도적으로 호흡을 해요. 횡격막을 너무 궁금한 거를 왜 여기를 중점으로 봐야 될까를 목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카데와 목을 잘라서 딱 봤더니 목에 이제 구멍이 보여요. 제가 강의 때 보여줍니다. 구멍이 보여주는데 가장 큰 구멍이 나와. 이 목을 잘랐을 때 그 가장 큰 구멍이 숨 쉬는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 이게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야. 식도보다 기도가 6배 정도가 커요. 가만히 있을 때. 근데 얘네가 사실 이렇게 수축과 이완하면서 길이 조정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숨 쉬는 기도야. 근데 기도가 몸 안에서 제일 크게 이 폐가 기도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숨 쉬는 거랑 연관되는 이 폐가 근육이 없어요.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질 때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고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장기가 폐예요. 폐가 가장 늦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노산 엄마가 만들든지 아니면 산모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면 아이가 폐기가 약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코 흘리고 이 폐기가 약해지면 폐 대장은 금이에요. 금의 에너지거든요. 폐하고 대장은 같이 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아토피가 와요. 아토피도 오고 면역성 질환이 잘 걸린다고. 그래서 폐가 결국 폐라는 것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조직에서 폐의 기능을 도와줄 때 폐의 기능적 요소가 살아난다고. 폐는 습이 많은 곳이에요. 습. 못 알아들어도 좋다. 습이 많아. 그래서 폐에는 습기가 많아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이 몸 안에서 습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마른 기침. 응? 마른 기침. 그러니까 계속 기침하면 수분이 날아가지. 잘 때 날려가는 수분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뭐가 안 좋으면 물기, 수분기나 가습기를 틀어놓죠. 폐기를 촉촉하게 해야 되죠. 그 수분기가 가래를 끄집어 당기죠. 이 폐는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근육이 없어서 도와서 받는 거야. 폐에는 근육이 없다.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가장 큰 게 횡격막이다. 횡격막이 움직임이 있고 주변에 근육이 도와줘야지 이 폐가 호흡작용과 주변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기도가 크다는 얘기는 폐가 근육이 없으니 폐의 기능적 요소를 도와주는 것이 결국 횡격막이구나. 그럼 이 횡격막은 어떤 요소라나 봤더니 또 횡격막에는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횡격막 위에는 가서 보세요. 딱 횡격막이 심장이 거기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횡격막에 붙어 있다고. 그리고 그 밑으로 식도가 내려가면서 위가 매달려 있고 소장이 매달려 있고 대장이 이런 형상이야.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폐는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얘가 자꾸 공식화시키잖아요. 폐는 얹어져 있고 간과 심장은 붙어 있고 위, 소장, 대장은 매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가서 확인해야지. 그러면 봐봐. 붙어 있고 매달려 있어. 근데 얘는 횡격막은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때가 있고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수익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불수익은. 심장은 수익은이에요, 불수익은이에요? 불수익은이죠. 심장은 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 불수익은이야. 수동적으로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능동하고 좀 틀린데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걔는 움직이죠. 심장은. 횡격막은 내가 의도해서 움직이죠. 그치? 근데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움직이죠. 두 개를 같이 가. 이 횡격막에 중요한 요소가 이거야. 내장기들이 붙어 있는데 심장, 그리고 요 심장, 간, 그 다음에 여기에 위 소장. 소장에서 에너지를 간으로 보내요. 위에서 내려와서 영양분을 쫙 뽑아. 여기 다 알아듣지 내 말 지금. 어? 초등학교 때 자연 배웠으면 다 알아. 자연. 우리 때 자연이라 했잖아, 자연. 자, 일로 영양분을 줘, 간한테. 그 다음에 전신을 돌아서 막 찌꺼기는 피가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요, 이렇게. 거기 혈관에다 간에다가 혈관을 일부 얹어. 그래서 영양분을 뽑은 혈액하고 전신을 돌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있는 혈액 두 개가 만나서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죠. 심장은 이 피를 걸르죠. 폐에다가 산소를 싹 이산화탄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심장에서 얘가 뇌를 지배하지. 뇌. 심장 피가 머리로 올라가. 그죠? 몸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돌아가는 이상한 상황들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시카고에서 한 분이 미국에서 날라왔어. 비행기 타고. 저 만나겠다고. 이게 몇 번째인지 방송 때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살이 막 찐 거야. 비만. 그래서 미국의 주치의를 찾아갔대. 주치의가 당신 이러면은 좀 너무 비만돼서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살 좀 뺍시다 그래가지고 이비고인가 이고빈가 그걸 맞았대요. 비만 주사. 근데 그 의사가 그랬대. 일정한 시간 동안 살이 빠지다 보면 근육이 빠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 그러나 이 정도 빠지는 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일정하게 몸무게가 빠지고 나면 근력 운동을 해서 유지하세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쭉 살이 빠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그 옛날 바지가 딱 있는데 요만큼만 더 줄이면 20몇 살 때 입었던 바지가 맞겠더래. 요만큼만 딱 되면. 그래가지고 더 맞겠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더 맞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우겨서 결국 더 맞았대요. 그리고 나서 살이 빠졌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심장도 근육이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심장도 근육으로 만들어지죠. 그 여자분이 와서 했던 말이 그거야. 심장도 근육이라고 그랬지 내가. 얘기해. 심장도 근육이고 간도 근육. 어쨌든 모든 게 내장기도 지방으로 돼 있잖아.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이 빠질 때 이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두꺼웠던 근육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반 정도. 그래서 기존의 그 근육의 힘으로 펌프질이 되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약 2달 더 맞았지. 몸의 근육도 빠졌지만 심장의 근육이 확 줄어서 얇아진 거야. 얇아지니까 펌프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기절하거나 쓰러지는 거야. 피가 안 도니까. 머리에 피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당신 당장 고기 먹으라고. 그래서 하루에 2끼, 3끼를 계속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곡차곡 60년을 근육을 촘촘하게 쌓았던 거를 훅 뺐다가 갑자기 고기를 먹었더니 어때? 한쪽에는 살이 찌고 한쪽에는 살이 안 찌고 불균형하게 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장이
원래 근육에 힘대로 움직이는데 얘는 살이 없고 얘만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세게 하고 여기 약하게 하니까 부정맥이 생기는 거예요. 피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부터는 심장이 이상해진 거지. 찾아왔어. 살려달라고. 어때?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호흡 조절, 경락의 흐름, 기능적 요소.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면 첫 번째가 횡격막을 먼저 봐줘야 돼요. 근데 이 횡격막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많이 얘기해줬겠지만 우리 인체의 정경 12경맥이 아까 김정원장님이 강의했지만 정경 12경맥이라는 경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흘러가는 경락이라는 뜻이야. 정경은 정확하게 흘러가는 정경이 12개가 흘러가는데 이 중에서 11개가 횡격막을 통과해요. 근데 이 경락은 모두 장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장기, 뭐 간, 위, 비, 심장, 소장, 대장, 폐, 뭐 비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락은 전부 다 내장기랑 연결되어 있는데 횡격막을 통과하는 요 기준점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횡격막을 조절하면 모든 장기들이 조절이 되겠죠. 얘기를 통과하면 내가 횡격막을 조절하면 12개의 경락 중에서 최소한 11개의 경락은 조절이 될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매달려 있는 놈 위.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전체를 다시 한번 조절해주는 리셋 작용을 해요. 리셋. 다시 한번 전체를 확 조절해주는 거. 잘 봐봐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애가 갑자기 분유를 폭포 쏟듯이 확 쏟을 때가 있어요. 토하죠. 아니면 설사를 확 해버려. 그거는 애가 유일하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토해서 몸의 온도를 낮춰요. 열기를. 싸서 열기를 낮춰. 온도를 낮춰. 근데 여러분들 봐봐. 마음에 들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시댁에 갔어요. 재수 없어 시어머니랑. 우리 집은 그런 집하고 틀려. 그래서 내가 어머니 호호호호 하고 밥 먹었는데 꽉 채웠어. 나가서 어때요? 그지? 토해. 그 집에 가서 어때요? 바가지에다 비벼 먹어서 다시 먹죠. 무언가 내가 편하지 않으면 미식거리 토하죠. 그죠? 이게 암 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계속 미식거리고 토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게 다시 살려고 계속 내장기가 리셋하냐고 그래. 그것만 잠재워주면 음식이 들어가면 사람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비락식혜에다가 그 다음에 비락식혜랑 그 다음에 이온음료 타서 소금 한 방울 넣어서 가글 해라 가글. 계속 하다가 운 좋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장이 산다. 계속 위에다가 신호를 보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살렸어. 그래서 여기 제자들 약사들한테 그런 제품 만들라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거 대박 난다. 그래서 위장이 횡격막이 움직이면 12개의 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 집중할 때 뭐냐면 횡격막이 나오면서 거기에 연관되는 요 그림을 놓고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이 복식호흡을 시켜줘야 돼. 근데 우리가 신기하게 일정하게 숫자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인체의 뼈는 몇 개예요? 뼈. 250개. 250.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러면 근육은 몇 개예요? 650개. 경혈은 360개. 뼈는 206개. 206개. 내 기억이 틀리나? 뼈가 206개예요.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일정한 숫자가. 근데 우리 몸에 일정한 숫자와 수치라는 게 있어요. 수치. 근데 이 수치와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맥박이 1분에 몇 번 뛰니? 80에서 100, 그러니까 70에서 90, 100 사이 들어가면 정상이야. 근데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심장을 가졌다 그래서 맥박이 좀 적게 뛰는데 심장벽이 두꺼우니까 한 번에 펌프질을 많이 해. 애기들은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 왜? 심장벽이 약하고 근육이 약하니까 똑같이 뛰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뛰어. 팍 뛰죠. 그래서 애들은 맥박이 빨라요. 성인이 될수록 근육이 생기면서 맥박을 빨리 안 뛰어. 운동을 한 사람들은 맥박이 빨리 안 뛰죠. 두꺼우니까. 한 번만 쳐도
이 사람이 한 번 하는 거보다 푹푹 나가니까. 그러면 새나 닭은 빨리 뛰죠. 이 맥박이. 그래서 안정수의 맥박수가 있는데 빈맥과 서맥이 있어요. 빨리 뛰니 많이 뛰니. 근데 우리가 그냥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맥박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움직이니? 라고 하는 계속 그 숫자를 보고 인체를 평가하는데, 그 호흡은, 숨은 1분에 가장 정상. 내가 너무 뭔가 긴장되고 어떡하지? 이러지? 병실 앞에, 예를 들어서 수술방 앞에서 너무 귀한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어. 그럼 거기서 마음 편하다 이러냐? 이러죠? 숨이 어때? 깔딱깔딱 쉬죠? 깔딱 쉬죠? 작게 계속 쉬죠? 이렇게 얘네한테 안 가죠 숨이. 그러다 수술 잘 됐다니까 어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숨 크게 쉬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리고 어때? 밥 먹으러 가자. 어때? 호흡이 갑자기 바뀌죠? 급할 때는 깔딱깔딱 쉬죠? 근데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맥박과 호흡은 1분에 8번 정도를 넣는 거를 정상의 호흡이라고 해요. 1분에 8번. 1분에 8번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호흡의 가장 패턴적으로 편안한 호흡이야. 근데 여기서 긴장감이 있거나 무서워지면 호흡이 빨라지죠. 교감.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집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교감. 이렇게 되는데 얘가 1분에 8번을 움직일 때 뇌에 코드인되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숫자가 1분에 8번을 움직일 때 내장기들도 일정한 리듬을 가져. 아까 얘기했잖아. 모빌리티, 모틸리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는 큰 동작을 한번 쿵 하고 모빌리티를 해줘. 그러면 위장은 그거에 따라서 그 동작의 힘을 받아서 자기만의 움직임을 해. 모틸리티. 그래서 위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여. 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위는 횡격막이 움직이는 게 큰 동작이기 때문에 모빌리티야. 그리고 위장과 간은 그 동작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틸리티지. 근데 얘는 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위는 위아래로 움직여. 이게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여. 이게 1분에 8번을 움직이면 이 움직임에 의해서 두개골이 1분에 8번 동안 벌어졌다 움직였대요. 두개골이. 뼈가. 얘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8번이 움직여지면 안에 있는 그 뇌 주변에 있는 뇌촉색을 1분에 8번 동안 쭈쭈바 짜듯이 쥐어짜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뇌가 싸고 있는 그 액체들이 척수액을 타고 내려가서 내장기들을 쭉쭉쭉쭉쭉쭉 가. 이게 일반적인 건강한 건데, 만약에 항생제를 먹잖아? 진통제나 항생제를 습관적으로 먹으면 얘를 빨리 해독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뇌촉색이 급하게 막 움직이지. 마치 익지 않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거를 계속 쥐어짜듯이 가서 막 이쪽에 쥐어짜요. 근데 뇌사 상태야. 아니 몸이 안 좋으면 얘가 천천히 움직여.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건 뭐예요? 1분에 8번 정도의 호흡을 하고 정상적인 장부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맥박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혈압을 갖기 위해서는 1분에 8번 정도의 호흡을 횡격막이 해야 돼. 근데 그 횡격막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 목에 있지, 목에.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목이 굳어버려요.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려고. 목을 굳어버리게 되면요, 목이 굳는과 동시에 내장기들도 움직임을 빨리 막아야 돼. 그래서 내장기들이 그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를 갑자기 누가 와서 막아버려. 야, 조금만 움직여 하고, 부드러웠던 얘가 대망이라는 망이 있어요. 해박씨 가서 열면 배에 이렇게 두툼한 앞치마 같은 지방이 딱 있어요. 걔가 평소에는 부드럽다가 딱 비상상태가 되면 방패처럼 딱딱하게 내장기 앞을 꽉 막아요. 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뇌에서는 운동성과 움직임과 균형이 깨지면 발목이 같이 굳어버려요. 탁.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는 발목이 굳고 복부가 딱딱하고 목이 굳는 거예요. 이게 작동시키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복부부터 풀어야 돼. 복부부터 풀어야 된다고. 이런 원리를 자꾸 설명하고 들어야지 여러분들 수기할 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찾으려면 해박식에서 뜯어봐야 된다니까요. 대만 봐야 되고. 진짜 두껍다 장면에 갔는데 간암 환자 한 명이 계셨어. 돌아가신 분이. 이 대망이 간을 가서 이렇게 감싼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 이상해 했더니 교수님이 늘 비웃듯이 얘기해. 교수님 그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약 올리듯이. 암이 있고 질환이 있으니까 대망이 거기서 방어작용을 하는 거래요. 못 움직이게. 아니면 가서 그 지방으로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가서 감싸버려요. 근데 얘가 평소에는 부들부들한 뱃살, 살들어 나의 뱃살들아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도 몸이 안 좋으면 딱 굳어서 방어를 쳐. 얘가 굳어버리는 순간 내장기들은 움직임을 안 움직이게 돼. 내장기들이 안 움직이면 뇌척수의 움직임과 두개골 움직임이 둔하면서 뇌척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그러니까 몸은 어때요? 전부 다 기능적으로 다 축소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만 에너지 써요. 심장 뛰는 거라 요거로 점점 소태되죠. 살려면 복부를 풀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횡령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심장이야. 무심방, 무심실,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자, 제가 해부생리학을 한 번에 끝내줄 거예요, 지금. 어? 한 번에 싹 끝내서 아까 횡령막하고 한 번에 정리를 해줘버릴게요. 원리를 따져보자. 그럼 피가, 자, 아까 제가 여기서 간에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준 게 간으로 한다 그랬죠. 자, 위에서 내려온 음식을 소장에서 빨아들이고 찌꺼기는 이제 대장으로 보내는 거고, 간으로 영양분을 보낸 이 혈액이 일로 들어오죠. 일로 들어오는데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신을 돌고 났던 이 혈액을 같이 만나서 일로 들어가.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 우심방보다는 우심실이 더 심장이 이렇게 생겨도 힘은 밑에가 더 세겠죠. 그래 쥐어짜기 위로. 근데 쥐어짜기 전에는 요 밑에가 살짝 두꺼워. 딴 데보다. 근육층이 두꺼워서 착 쳐서 올려서 피가 다시 어디로 가? 폐로 가죠. 폐로 가죠. 폐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심장에서 나오면 무조건 동맥이라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심장에서 피가 나오면 명칭은 무조건 동맥이야. 근데 동맥은 원래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나가는 피는 동맥이지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피가 올라가요. 이해되죠? 혈관은 동맥이야. 폐동맥. 근데 가서 여기서 싹 주고 산소를 받아서 내려가죠. 이렇게. 일로 오죠? 내려오죠? 다시 내려와. 그럼 여기서 나가는 혈관은 뭐야? 여기서 들어올 때 나갈 때 동맥이 내려오는 요건 뭐죠? 요게 정맥이죠. 근데 이 정맥에는 산소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나가. 근데 다시 무심실보다 좌심실이 더 두꺼워. 왜? 일로 나가니까 이제 이건 전신으로 나가는 거죠. 피가. 이게 여기서 정리가 됐어요. 요로 나가는 피는 폐순환. 이렇게 전신이 도는 피는 뭐야 이게? 전신순환 또는 체순환이라고 해요. 혈액순환. 자, 이게 혈액순환 끝난 거야 이게. 해부생리 간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피라는 게 심장은 어떤 힘의 에너지에서 움직여.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입력되어져 있는 압력과 숫자가 있어. 압력과 숫자가. 자, 너는 120mm에 80mm의 H로 움직여. 이거 대한민국만 이렇게 쓴다 했어요. 전 세계의 정상이라면 100에 140에 100이 정상이야. 우리나라만 120에 80을 정상으로 써. 어쨌든 120에 80인데 얘의 압력을 해서 피가 움직여. 120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맨 땅에서 1.5mm까지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의 힘이 120mmHg예요. 다시 얘기할게. 맨 땅에서 분수를 쫙 써 올리는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힘이 120mmHg야. 근데 심장에 한번 쥐어 짤 때 나가는 힘이 120mmHg예요. 여기서 쫙 짜면 피가 전신으로 쫙 내려간 힘이 이 정도 올리는 힘이라고요. 근데 얘가 피가 쫙 가면 이 피가 나가죠. 이제 쫙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요렇게 쫙 내려가다가 가지를 치죠. 그러다가 얇은 가지로 나눠지죠. 모세혈관. 이 힘이 여기까지만 미쳐요. 쫙 뿌려지는 데까지만. 쫙 뿌려져. 이게 120mmHg야. 그럼 여기서 다시 모세혈관에서 다시 만나죠. 이렇게 만나서 또 혈관이 가는 게 굵어져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 이렇게 심장으로 올라가죠. 아까 얘기했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뭐라 그랬어? 동맥. 심장에서 나오면 무조건 동맥이야.
어? 동맥이야. 근데 여기는 산소가 들어있고 영양분이 들어있죠. 줬어. 그 다음에 쭉 찌꺼기를 받아서 올라가는 여기는 정맥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 노폐물이 들어있죠. 근데 심장의 힘은 여기까지만 쓴다 그래서 쫙 뿌려주는 데까지만. 여기까지만 써.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 힘은 그때부터는 이 혈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안에 해버시라서 반드시 봐야 돼. 요렇게 가죽이 있어요. 안에 판막이라고 해야 돼. 피가 올라가면 이 문이 툭 닫혀요. 가죽이. 그래서 피가 못 내려 막아. 그 다음에 다시 바깥에서 근육이 이렇게 눌러서 수축하고 이완하면 다시 얘가 피를 이렇게 올려. 닫혀. 올려. 닫혀. 이게 약하면 정맥류가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혈액순환은 이 정맥의 이 판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판막이 움직이게 하려면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해야 돼. 결국 혈액순환이란 뭐다? 근육의 움직임이야. 심장의 움직임이 아니야. 왜? 심장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끔 코드인 돼 있어. 근데 또 문제가 뭐라 했어요? 심장이 횡격막에 붙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데 내가 만약에 얘가 움직일 때 횡격막을 같이 움직여주면 심장이 반박자 쉬지 더. 굳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횡격막이 움직여주면 그냥 올라가는 거지. 이런 느낌 알아요? 누가 올려주는 느낌. 그러니까 횡격막이 올려주기가 심장은 자기의 에너지 다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코드인 되어져 있는 이 에너지를 횡격막이 같이 해주니까 심장이 1000만 번 뛰고 1300만 번 뛰게끔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면 오래 사는 이유가 그거고, 더 빨리 걷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논문이 나와요. 왜? 빨리 걸으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심장의 운동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걸을 때 평소에 빨리 걸어야지. 걸을 때 어떻게? 비 맞은 중처럼. 이 중들이 머리가 없어서 비가 내리면 바로 머리가 맞아서 급하게 걷는데요. 그래서 걸음걸이는 어떻게 한다? 비 맞은 중처럼 빨리빨리 걸어라. 빨리 걷는 걸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됐죠?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횡격막과 심장과의 관계를 따져야 돼.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인체 근육이 몇 개다? 650개라고 했어요. 50개. 그럼 결국 근육의 숫자는 뭐야? 혈액순환을 시키는 얘네들이죠. 근육.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근육의 힘도 키우지만 혈관을 움직여서 심장의 혈액순환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걷는 자는 산다. 걷는 자는 산다.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걸으면 산다. 혈액순환이 되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우리 몸의 근육이 650개인데 근육의 이거 숫자고요. 근육의 양. 양이 있죠. 양. 근육의 양. 양은 배꼽 밑에 하지에 80%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근육의 양은 배꼽 밑에부터 밑에 그 양이 80%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혈액순환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많이 움직이고 얘네들이 운동을 하면 내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혈액순환은 심장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지의 근육이지. 움직여주고. 그죠? 많이 걷고 다리 움직여주면 결국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근육이 650개의 근육을 한 번에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650개 근육이 한 번에 다 움직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경 12경맥의 12개 경락 중에서 11개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하지 하나. 두 번째,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650개 근육이 움직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결국 복식호흡을 하거나 전체 장부들의 움직임을 좋아지게 하는 게 결국 치유라는 거예요. 수기치료 왔어요. 이제 그 얘기. 뭐 별 얘기 다 해. 제가요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요. 병명도 나오지 않고요.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요. 생리통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요. 막 여러 가지 막 쏟아져. 아프다는 얘기를 적다 보니까 속으로 쓰다봐 종에다가 씨발 입만 빼고 다 아프네. 혼자 내. 왜? 막
쏟아내는데 정신이 없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하라. 복잡할수록 기본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기본이 뭐야? 먹고 자고 싸고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배설하는 거, 잠자는 거, 여기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야? 장부들의 움직임인데, 장부들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가 소장이야.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가 12m인데 소장의 길이가 7m야. 이 소장은 복부의 독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얘가 열면 꽉 차 있어. 그래서 얘가요,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뱉으면 이 왼쪽에서 소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면 위가 공간이 생기면 움직여. 그리고 내가 다시 숨 뱉으면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면 간이 그때 빈틈에서 얘가 움직여.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면 얘가 살고, 얘가 오면 일로 가.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둘 다 죽겠는 거지.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얘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자꾸 소장 마사지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똑같아. 멈춰있는 시계추를 손으로 건드리면 얘가 움직이면서 살아나듯이 멈춰있는 자전거도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듯이 소장 마사지를 하게 되면 내장기들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를 풀어야지. 혈액순환, 근육, 그죠? 그리고 고객 때문에 뭐라 그래요? 5,000부씩은 걸으십시오. 또 얘기하죠. 수분량 충분히 드시면서 걸으세요. 그게 살길입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디스크 환자부터 와서 얘기합니다. 살아내면 걸으셔야 돼요. 서 있으시라니까 중력의 흐름을 받고 움직이셔야지. 수분 드셔야죠. 움직이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보폭이 크게 하루에 5,000보씩 걸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몸에서 살아가는 에너지야. 우리 몸은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고 오줌 한 방울 배출할 수 있으면 살려고 들거든.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내가 밥을 한 공기를 먹거나 반 공기를 먹으면 얘네가 먹으면 얘네들이 열량으로 바뀌어요. 열량, 따뜻한 몸, 그죠? 안 먹으면 안 따뜻해. 그래서 노인네들이 몸이 차죠. 암 환자들이 몸이 차요. 암 환자들이 평균 온도가 35도야. 우리는 36.5도가 넘어가지만 노인성 체온도 35도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장기들 온도가 몰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때요?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움직여야지 얘네들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이쪽으로 따뜻하게 피를 주죠. 근데 내가 에너지가 적으면 바깥에 안 줘. 혈액이 어디로 모여? 심장하고 살려고 하는 에너지만 모이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팔다리는 피가 안 가지. 피가 안 오니까 어때요? 뻣뻣해지지, 저리지, 아프죠. 그리고 온도가 민감하니까 춥죠. 그래서 목욕탕 가서 딱 앉았더니 어때? 뜨뜻해지고 온도가 되니까 이쪽으로 혈액이 내려오니까 막 온몸이 시원하죠. 그래가지고 시원해 했더니 젊은 것이 들어갔더니 뜨거운 거야. 그래서 뭐라 나오면서 씨발 믿을 것도 하나도 없어. 씨발 이러고 나온대잖아. 어? 그래서 나이가 되면 따뜻한 데에 들어가면 좋은 이유가 혈액이 장기에 몰려있어요. 내장기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절대로 찬 걸 드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걸 드셔줘서 내가 먹는 밥알이 그 차가운 걸 데피는데 쓰지 않게 해라. 그 에너지를 너무 몸에 써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아이스 오줌을 싸지 않는다.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소변은 따뜻하게 나가죠. 그럼 걔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몸에서? 내가 뭐 모든 에너지를 그거 데피는 데 쓴 거죠. 거기다 데피지 않았으면 얘가 어디다 썼겠어요, 그 에너지를. 내 몸의 치유나 장부들의 기운을 썼겠죠. 그래서 고객 케어할 때 혈액순환과 횡격막과 복식호흡과 이 순환과 온도 얘기를 계속 엮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기초해부생리학 다시 정리합니다. 기초해부생리학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입에서부터 음식이 들어왔다. 여기가 입이야. 들어왔어. 입에서부터 들어와. 입에서 탄수화물이 일부 분해가 되고 쭉 식도로 들어가요. 식도로. 자, 얘가 식도야. 식도. 어디 구멍을 통과해. 자, 이 구멍이 뭐야? 횡격막. 횡격막 밑으로 이제 위가 여기서 내렸더니 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쳐봐요. 이렇게. 자, 이게 위야. 제가 위를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응? 해부생리학 이거면 끝나 그냥.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해부생리학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횡격막이야. 횡격막의 지배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에요. 근데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내려오면서 반드시 왼쪽으로는요
심장을 거쳐서 내려가요. 다시 얘기하면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심장을 컨트롤한다. 다시 얘기하면 심장은 횡격막하고 같이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심장은 횡격막과 같이 간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 자, 횡격막이야. 여기에 플러스 일단 심장이라고 써볼게. 자, 내려왔어. 근데 여기가 위에서는 이렇게 문이 하나 이렇게 생겨있어. 이렇게 문. 음식이 내려가게 되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문이 있어. 가중문. 얘를 분문이라고 해요. 분문. 또 여기서 위에서 내려가는 문이 하나 이렇게 있어. 얘는 내려가는 게 못 올라가게 막아줘. 얘를 유문이라고 해요. 유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유를 해요. 분유. 어? 가중문이 분문하고 유문이야.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 위에 요 끄트머리 따따따따따따따 요 혈자리가 불용이야. 제가 이제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불용이라는 혈자리야. 근데 요 밑에 있는 혈자리는 승만이야. 요게 뭐냐면 위장의 끄트머리까지는 음식을 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불용이야. 위장의 3분의 1까지만 음식을 채우라고 하는 승낙할게라는 승만이야. 이해됐죠? 네. 그럼 우리가 음식을 어디까지 먹어야 돼? 승만까지 먹죠. 먹어야 된다고. 네. 세탁기도 이 빨래를 이빨에 집어넣으면 안 돌아. 그죠? 자, 봐봐. 일반적인 돼지는 위장의 크기 100%를 먹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짐승들은 절대로 100% 안 먹어요. 3분의 2만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20% 쳐먹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여기까지 먹어. 그죠? 왜? 못 먹었던 것 때문에 언제 또 먹을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 번 볼 때 왕창 먹죠. 그 음식은 어디까지 먹어? 승만. 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요 공간에 요렇게 떠 있죠, 여기. 요 공간은 뭐냐면 위장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서 위를 보호하는 위액이 나오고 위산이 나와요. 위액과 위산이 나와요. 위액은 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액체야. 이해돼요? 네. 위산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위산을 얼굴에다 뿌리면 얼굴이 타. 진하단 말이야. 근데 위액이 막아줘. 그래서 여기가 위액이 약하면 위를 막 공격하니까 그걸 막아주는 약이 겔포스야. 응? 겔포스를 먹으면 위가 쓰린 게 막아주는 이유가 위액이 못 나오니까 위산이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게 겔포스라고. 겔포스는 소화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위를 이렇게 덮어주는 약이지. 이해했죠? 그래서 음식인데 내려간다. 근데 여기에서 음식이 막 만나면 가스가 발생해. 어? 화학적으로 가스가 발생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스가 차지. 가스가 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꾹하죠. 트림하지. 자, 아기를 분유 한 통 먹였어. 그래서 그냥 안 눕혀놓지 않고 넣고 두들겨. 근데 애가 어떻게 돼요? 걱 하면 가스가 걱 하고 올라간 힘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먹어.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틈으로 밥 먹을 때 산소도 들어가고 화학물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말하면서 먹으면서도 가스가 일부 배출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에 쌓여있는 가스가 바깥으로 걱 하면 움직이면서 아우 잘 먹었다 이러면 음식이 샥 일부 내려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횡격막하고 식도하고 얘가 식도가 늙어버려. 그럼 식도가 이렇게 가늘어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는 배야, 배 아니야. 배 안에는 뭐가 있어? 고갑이라는 압력이 있어서 위를 치고 올려요. 이렇게 올려. 이렇게. 그러면 위가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면서 이가 없어져, 공간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 위가 심하면 여기까지 올라와요, 위가. 그러면 아까 가스 차는 공간이 없어졌죠. 걔가 가스가 치고 올라가야지 거하고 소화될 텐데 음식만 들어갔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거 어때요? 답답해. 그러니까 많이 못 먹겠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조금만 먹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위산이 올라와. 역류성 식도염이 여기 이쪽으로 막 타고 뜨겁고 이쪽에 매실 씨가 걸려 있는 것처럼 뭔가 타는 듯한 매핵기라 그래. 매핵기. 매실의 씨가 목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래서 매핵기야. 요게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봐봐. 이해력도 좋네. 이해력들이 되게 좋아.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자, 그래서 저랑 이제 실기할 때 제가 위를 내리는 테크닉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칙도, 열공, 탈장이라는 내가 수기요법을 해서 위를 내리는 요법을 제가 해줄 거예요. 모든 기본은 위장부터 건드려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토하려고 하거나 어쨌든 간에 위장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위장이 출렁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시 리셋시킨다 그랬죠. 네. 자, 여기서부터 힌트 줄게.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있거나 기본적인 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기본이 깨진 거지. 기본.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오줌이 안 나오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재 장기를 보기도 해. 오줌이 안 나와 방광에 문제가 있나? 요도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기본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 시스템이 깨진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율신경이라 그래. 기본 시스템이. 오토매틱으로 돌아가야 돼. 차도 자동으로 불을 맞춰놓으면 어두워지면 지가 켜지고 밝으면 꺼지죠. 요즘은 차도 요즘 라이트도 자동으로 켜졌다 꺼져. 집에 센서도 내가 지나가면 켜지고 나오면 꺼지죠. 요게 뭐야? 오토매틱 시스템, 자율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에도 자율 시스템이 있어. 그거를 교감, 부교감이라 그래. 자, 교감, 부교감이라 부르는데 이 교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눈을 뜨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교감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 게 부교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우네 라고 하면서 팔을 들죠. 팔을 기지개를 피는 이유는 자는 동안에 팔을 내려서 이쪽으로 피가 안 갔기 때문에 내가 기지개를 피면서 혈액이 가면서 수분을 보내기 위해서 기지개를 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우네 잠 잘 잤어. 이제부터 교감이 활동할 거야. 그리고 저녁에 되면 졸려. 근데 잘 잤는데도 자꾸 졸려.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면 어디 경락을 건드려야 돼? 위경락.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위경락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돼. 이거 기본. 나 잠을 잘 못 자겠고 낮에 너무 피곤해. 나 소변이 잘 안 나와. 변비가 있어. 뭔가가 기본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기본. 그러면 무조건 위경락부터 봐야 된다. 왜? 위장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장기야. 그리고 횡격막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얘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하면 우리 몸은 치유의 에너지를 받긴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요로 내려가죠. 유문을 통해서. 자, 내려갑니다. 밑에. 자, 쭉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서 12개 손가락 길이만큼 내려가. 이렇게 12개. 이렇게 12개 길이. 12개 손가락 12지장이라고 하죠. 12지장. 여기 소장에 들어갔는데 얘 또 다른 별명은 샘창자예요. 샘. 내게 샘손 깊은 내게 샘손 샘이 뭐야 샘 어떻게 그게 솟아오르는 거죠. 왜 얘를 샘창자라 불렀냐는 거야. 무언가 솟아오르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만드는 게 샘창자인데 이유가 있어요. 위에서 나와 있는 이 위산이 너무 센 그 음식물이 일로 내려오면 여기 다 타버려요. 소장이.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타고 내려오는 것을 중화시켜야 돼. 그거를 산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대신 얘는 믿어. 소장 믿어. 12장 믿어. 왜? 위에서 그 음식물을 완전히 멸균 소독해서 독소가 없게끔 완전히 내가 안전하게 빨아들일 수 있게끔 보내줬을 거라고 믿어. 근데 얘가 위산이 너무 적어서 음식을 완전하게 멸균 소독을 못했어.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서 위산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먹었으면 밑으로 내려오면 얘네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못 받아들여. 내려가 설사 쫙 그냥 쫙 나가면 그냥 왜? 소장은 되게 똑똑한 장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딱 내려왔던 것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면 그냥 통과시켜요. 그럼 소장에서 갑자기 다 물을 얹어가지고 같이 쏴버리죠. 쫙. 이게 설사야. 장에서 이 소장에서부터 안 하겠다는 거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내려왔어. 잘
소독해서 내려왔어. 그럼 얘는 이제 빨아들여야 되겠는데 너무 산이 세. 얘를 중화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옆에서 췌장에서 일로 알칼리성 액을 섞어서 쫙 보내요. 그래서 그 산성의 그거를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제로를 만든다는 얘기야, 제로. 췌장이 그 역할을 해. 그래서 옛날에 짐승들 잡았을 때 췌장을 가지고 비누를 썼다고요. 비누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비 내리는 비를 모아서 빨리 빨았잖아. 알칼리성이 많아가지고 비누는 뗏물이 잘 져서. 그래서 여기서 샘창자 12지장에서 췌장에서 내려오는 그 액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산성을 싹 중화시켜버려요. 두 번째, 내가 삼겹살을 먹었네? 지방이 내려와. 지방은 유화가 안 되니까 옆에서 쓸개즙. 간이 있는데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즙에다 놓줘. 쓸개즙 여기다가 쏴 같이. 쓸개즙을 쏜다? 쓸개즙이 딱 나오면 삼겹살 먹은 지방을 다시 이렇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유화시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쓸개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분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샘창제에서 그 역할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가 12지장. 그래서 12지장 궤양이 되게 힘든 거야. 왜? 위에서 내려왔던 그 액체가 산성이 중화가 되지 않으면 12지장을 찢어먹거나 막 태우거나 상처 내는 게 12지장 궤양이야.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질환이에요. 위에서보다 살치 12지장의 통증이 제일 심한 거죠. 여기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럼 다음 갑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을 쫙 흡수하고 어디다 줘? 간으로 주죠. 찌꺼기는 어디로 가? 대장을 통해서 변으로 나갑니다. 수분하고. 간에서 영양분 아까 얘기했듯이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폐순환과 체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신을 돌리죠. 그 다음에 피의 에너지를 저쪽으로 뇌로도 일부 가고. 요게 해부학의 다야. 해부 생리학이. 생리학적으로 이거 이상 더 설명할 게 없어. 우리는 입으로 들어갔다, 씹었다, 넘겼다, 소화했다, 쪼개서 흡수했다, 배설했다, 영양분 갖다가 썼다, 이거예요. 이걸 기초적으로 딱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얘기해요. 수교법은 모든 질환은 장부노름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장부노름이야. 그럼 또 장부가 뭔지 알지? 장부노름이야 라고 얘기해요. 장부노름이야 제가 얘기합니다. 장은 눈의 장부고 부는 양의 장부야. 장은 뭐가 있냐면 간, 심, 비, 배, 신, 심포. 요게 장이고 다음은 심소장, 위장, 대장, 방광, 삼초야. 그러면 얘는 음이라 그랬어. 얘는 뭐 잘 보세요. 요 장부는 꽉 채워져 있는 장부야. 채워져 있는 장부. 얘는 비어져 있는 장부야. 우리가 얘를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제가 오장이라고 안 하고 얘 심포를 심장에다 포함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를 오장이라고 부를 거야. 오장은 심포를 심장에 포함시키고 육부는 얘네 6개, 3초까지. 여기까지를 육부라고 그래. 오장육부. 결국 생각해. 장부 노름이야, 장부. 얘하고 얘 노름이야. 인체의 모든 통증은 장부 노름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소장이 여기에 뭐에 독재자예요. 그래서 복부의 소장을 컨트롤하면 몸의 웬만한 질환이 위, 간 이런 것들부터 조절이 돼. 응? 자,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간이 심장으로 혈액을 줍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간을 이렇게 평가해요. 근육, 통증, 혈액을 주관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제가 실기할 때 간경락은 근육, 통증, 혈액을 주관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위는 내가 뭐라 하냐면 아까 본능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절, 온몸의 관절, 세 번째 수분기, 몸 안에 수분기, 수분력, 세 번째 기본 관절, 수분, 위, 본능, 관절, 수분,
기본. 아까 했던 그 자율신경, 자율적인 자율신경계 또 요거고 또 요 위 뒤에 비장이 있어요. 비장. 비장은 부종, 그다음에 기력, 에너지, 그다음에 체형, 또 몸에 수술 자국이 있는 사람, 요거랑 연관된다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 얘기가 제 얘기의 핵심이야. 복부를 부르세요. 장부를 보세요. 소장 마사지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죠. 소장을 마사지를 하는데 이 소장과 내장기들은 결국 뭐다? 열매에 불과하다. 뿌리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가 열리려면 이 사과로 영양분이 올라왔을 때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튼실하게 하려면 내가 밑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줘야지 얘네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쪽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여기 뿌리를 봐야 돼. 위, 소장, 대장 이 모든 거는 열매에 불과해. 그럼 얘네들보다 어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 뿌리를 케어해야 돼. 뿌리가 척추뼈야. 척추. 왜?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신경이 왕창 내려가서 근육을 지배하는 게 많아. 왜?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심장에는 혈액순환이 알아서 움직이지만 팔다리의 움직임이 혈액순환이라 그래서 이 근육을 커버하는 것은 결국 신경이야. 그래서 신경이 목 주변에서는 일로 올라가는 경신경이라 해서 신경다발, 팔로 내려가는 완신경, 허리로 내려가는 요신경, 천골신경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는 신경이 다발로 안 내려가요. 신경이 하나씩 내장기를 컨트롤해. 근데 요 뿌리가 어디에 있다? 등 쪽에 척추에 있어. 그래서 플러스 척추. 계속 공식이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고객이 왔대. 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리고 무릎이 시큰데. 그리고 이런 관절 돌리면 뻐그덕거리고 어깨가 아파. 제가 뭐라 그래? 위경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수분, 관절 이런 데 전부 다 근육 수분이 빠졌어.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아파요? 위경락. 인체 중앙을 흘러가는 경락은 위경락. 근데 제가 이러죠. 온몸이 아파. 일단 간경락. 왜? 통증에 연관되니까. 통증, 근육, 아파. 피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간경락. 근데 이런데 관절이 아파. 간경락 다음에 위경락. 근데 이제 기력도 떨어져. 그럼 비경락.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복부를 따뜻하게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해부 생리학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재밌지 않아? 재밌습니다. 재미있어야 되는데. 자.